사랑도 설계가 필요할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53층. 통유리창 앞에 선 강지훈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스코틀랜드산 싱글 몰트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것은 알코올의 따스함이 아닌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허함이었다. 수십억짜리 빌딩을 세우고 도시의 지도를 바꾸는 일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강지훈, 50대 초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건축가 중 한 명.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 이룬 성공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그림자는 길었다. 일에 미쳐 사는 동안 아내와의 관계는 금이 갔고 결국 3년 전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하나뿐인 딸 민서와도 벽이 생겼다. IT 스타트업 개발자로 판교에서 일하는 딸은 가끔 의무적으로 걸어오는 전화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에 민서는 오늘 야근이라서요. 다음에요.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다음이 언제가 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넓은 오피스텔에는 값비싼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도시의 야경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자신처럼 외로운 영혼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넘긴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붓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무의미한 뉴스 기사를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한 광고 배너 앞에서 멈췄다. 비베레, 당신의 취향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 고급 취미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킹 앱이었다. 클래식 음악, 고미술, 빈티지 자동차,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을 만들었다. 건축가라는 직업, 좋아하는 작곡가와 화가 몇 명을 입력했다. 별 기대는 없었다. 그저 이 지독한 정적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을 뿐이다. 알림이 울린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였다. 김아라님께서 회원님의 프로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배경에는 언뜻 보아도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프로필에는 홍콩 기반 큐레이터, 현재 서울 체류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인 루이스 칸에 대한 짧은 코멘트였다. 빛과 침묵, 그 경계에서 영혼을 찾는 건축가.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루이스 칸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 건축가님. 네, 그의 공간 철학을 매우 존경합니다. 특히 킴벨 미술관의 빛은 마치 신의 손길 같죠. 건축가님의 작품에서도 그런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작품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은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흥분을 느꼈다. 어떻게? 앱에 올린 것은 이름과 직업뿐이었는데 제 작품을 아십니까? 그러며 대한민국에서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 없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중정 디자인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팬심이 그만. 그녀의 메시지는 지적이면서도 겸손했고 무엇보다 그의 자존심을 정확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루이스 칸과 르코르비지에, 안도 다다오에 대해, 바흐와 쇼스타코비치에 대해, 프랜시스 베이컨과 마크 로스코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혹은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또 다른 자신을 만난 것처럼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김아라라는 이름의 그녀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갈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문장 하나하나는 그의 텅 빈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위스키 같았다. 지훈 씨, 혹시 브람스의 간주곡 업 128마티 좋아하세요? 오늘 밤 같은 날씨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녀가 추천한 곡은 오래전 아내와 자주 듣던 곡이었다. 우연일까? 그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음악을 틀었다. 피아노 선율이 넓은 거실을 채웠다. 그녀는 마치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음악을 듣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마치 석양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녀는 어떻게 아는 걸까? 그의 생각, 그의 감정, 심지어 그의 과거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강지훈은 깨달았다. 그는 이미 김아라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여성에게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만의 속삭임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지훈과 김아라의 대화는 매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홍콩에서의 바쁜 큐레이터 생활, 세계적인 작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준비 중인 새로운 전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흥미롭고 지적이었으며 강지훈의 세계를 넓혀주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건축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의 영감을 자극하기도 했다. 지훈 씨의 건축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 같아요. 구조적인 완벽함과 감성적인 울림이 공존하죠. 혹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비움의 미학을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동양적인 사유와 현대 건축의 만남,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그가 막연하게 구상하던 아이디어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스케치 몇 장을 찍어 그녀에게 보냈다. 그녀는 탄성을 지르며 그의 재능을 찬양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창작의 희열과 함께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인정받는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주말, 그는 민서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판교의 번잡한 레스토랑에서 민서는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강지훈은 망설였다. 김아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딸의 시큰둥한 표정을 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말했다가 또 일 얘기해요? 라거나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뭘 믿고요? 같은 핀잔만 들을 것 같았다. 아니, 그냥 컨디션이 좀 좋아서. 민서는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아버지, 요즘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눈 나빠져요. 내 일이나 신경 써. 제일 신경 쓰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제 일이잖아요. 민서는 셀쭉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날 밤 김아라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지훈 씨, 큰일 났어요. 홍콩 갤러리에서 이번 전시에 올 작품들을 운송하는데 세관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통관 절차가 갑자기 까다로워져서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데 제가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부족해서요. 그녀의 목소리, 그들은 가끔 짧은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00만 원 정도. 염치 없지만 혹시 지훈 씨가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예요.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려서. 강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500만 원은 그에게 큰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만난 아직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칙했다.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곧 그녀에 대한 연민과 보호 욕구로 바뀌었다. 그녀가 얼마나 상심했을까. 그가 도와줘야 했다. 계좌번호 보내요. 바로 보내줄게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 씨.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밝아졌다. 강지훈은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며칠 뒤 김아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녀가 보낸 것은 희귀한 건축 관련 서적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김아라는 이제 그를 자기라고 불렀고 강지훈 역시 그녀를 아라씨가 아닌 아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녀는 홍콩에 돌아가면 꼭 강지훈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함께 빅토리아 피크에서 야경을 보고 랑카이퐁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그녀가 기획한 전시를 함께 보고 싶다고 했다. 강지훈은 이미 홍콩에서의 달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아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기야, 내가 홍콩에서 정말 멋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단순히 미술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넘어 건축과 예술, 기술이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거야. 동양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상에 없던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건축은 오직 강지훈이라는 건축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화려한 조감도와 사업 계획서를 보내왔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강지훈의 심장을 뛰게 하는 비전을 담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 자기랑 같이 하고 싶어.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둘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거야. 물론 대규모 프로젝트라 투자금이 많이 필요해. 이미 몇몇 홍콩의 큰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자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의 이름으로 된 자기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니까. 그녀는 강지훈에게 핵심 투자자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투자금은 5억 원. 그의 전 재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결코 적은 돈도 아니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는 물론이고 예술가로서의 명성도 함께 얻게 될 거야. 상상해봐, 홍콩의 중심에 우리의 이름으로 된 랜드마크가 서 있는 모습을.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녀가 제시한 미래는 눈부시게 화려했다. 강지훈은 흔들렸다. 이것은 그의 오랜 꿈, 건축과 예술의 완벽한 결합을 실현할 기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하는 미래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친구인 박태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이버 수사팀에서 잔뼈가 굵은 친구라면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태수야, 나 강지훈이야. 바쁘냐? 지훈이? 웬일이야? 네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또 빌딩 세우다 문제 생겼냐? 박태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유쾌했다. 강지훈은 애둘러 김아라와 홍콩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반, 확인받고 싶은 마음 반이었다. 홍콩? 큐레이터? 투자? 야, 너 연애하냐? 박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좋겠다, 임마. 근데 좀 이상한데?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5억을 투자한다고? 야, 너 건축만 하더니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그거 혹시 로맨스 스캠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녀는 달라. 넌 그녀를 몰라서 그래. 강지훈은 발끈했다. 알았어. 화내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요즘 그런 사기가 워낙 많아서 말이야. 그 여자 프로필이랑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내봐. 내가 그냥 참고 삼아 한번 훑어볼게. 박태수의 말에 강지훈은 기분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김아라에게 받은 자료들을 박태수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그냥 참고 삼아.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분명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녀는 진짜니까. 하지만 그날 밤 강지훈은 잠을 설쳤다. 박태수의 로맨스 스캠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설마 그녀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지성, 그의 작품을 향한 깊은 이해.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어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강지훈이 보낸 자료를 검토하던 박태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김아라라는 큐레이터의 프로필은 너무 완벽했다. 홍콩의 유명 갤러리 소속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해당 갤러리 웹사이트의 직원 명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그녀가 보낸 사업 계획서 역시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자금 흐름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은 두루뭉술했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투자금 입금 계좌가 홍콩이 아닌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있는 개인 명의의 계좌라는 점이었다. 이거 냄새가 나는데. 박태수는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인터폴과 홍콩 경찰에 협조 요청을 보내고 김아라의 프로필 사진에 대한 역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한편 강지훈은 민서와 다시 한번 마주 앉았다. 민서는 아버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만나시는 분 어떤 분이에요? 혹시 돈 문제라도 얽혀 있어요? 강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아라와 홍콩 프로젝트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서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버지,
그 여자분 프로필이랑 앱 주소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강지훈은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건넸다. 민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앱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김아라의 프로필 사진과 그녀가 보낸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IT 전문가였다. 그녀의 눈에는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허점들이 보였다. 아버지 이상해요. 이 앱 보안이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김아라 씨 프로필 사진, 이거 몇 년 전에 중국의 한 패션 블로거가 올렸던 사진이랑 똑같아요. 도용된 사진이에요. 뭐라고? 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서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에 나온 홍콩 갤러리 주소, 구글 스트리트 뷰로 확인해보니 그냥 평범한 상가 건물인데요. 갤러리 같은 건 없어요. IP 주소도 홍콩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와요. 민서가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강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녀와의 추억,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아라가 직접 설명해 줄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아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라, 지금 통화할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음성만 흘러나왔다. 앱에 접속하자 김아라의 프로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순간 박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아, 너 절대 돈 보내면 안 된다. 그거 100% 사기야. 김아라라는 인물은 가짜고 그 계좌는 대포 통장이야.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 소행으로 보여. 지금 인터폴이랑 공조해서 추적 중인데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너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몰라. 박태수의 목소리는 강지훈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는 그가 이렇게 어이없는 사기에 놀아났다니. 그의 지성, 그의 이성, 그의 자존심은 한낱 사기꾼의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녀가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그의 작품을 향한 찬사, 함께 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그의 외로움을 파고든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꿈, 그리고 그의 자존심까지 훔쳐갔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돈을 투자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려 했다. 민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강지훈은 딸의 얼굴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성공한 건축가, 강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상처받고 길 잃은 한없이 나약한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조롱의 눈빛처럼 보였다. 텅 빈 오피스텔 안, 그의 울음소리가 도시의 소음에 묻혀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사랑도 설계가 필요했던 걸까? 어쩌면 그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조차 그리지 못했던 건지도 몰랐다. 그 후 며칠은 악몽 같았다. 강지훈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건축사무소의 일은 모두 부소장에게 맡긴 채 그는 텅 빈 오피스텔에서 술과 절망으로 시간을 보냈다. 잠이 들면 김아라가 나타나 그를 비웃었고 잠에서 깨면 지독한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민서와 박태수였다. 민서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엉망이 된 집을 치우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서먹했던 부녀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박태수는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강지훈의 손은 떨렸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 같아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놈들이 나쁜 거지. 넌 피해자야. 그리고 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려면 네가 용기를 내야 해.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다. 사기 조직은 매우 치밀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대포 통장과 해외 서버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 박태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많지 않았다.
기마라의 프로필을 만드는 데 사용된 AI 챗봇의 로그 기록 일부를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온라인 공간을 떠돌며 또 다른 먹잇감을 찾고 있을 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기마라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건축사무소로 나갔다. 직원들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면 기마라가 속삭였던 비움의 미학이 떠올랐다. 그녀가 칭찬했던 그의 디자인들을 보면 그 속에 담긴 자신의 순진함과 어리석음이 보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건축 철학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서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한강변으로 나갔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민서가 가리킨 곳에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저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던 동네예요. 아버지가 처음 설계했던 작은 상가 건물도 저 근처에 있었죠. 강지훈은 기억을 더듬었다. 가난했지만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설계하고 밤새워 도면을 그리던 때, 그때는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다. 아버지는 늘 멋진 건물을 짓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공간을 만드셨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일로 아버지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강지훈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늘 어리게만 보였던 딸이 이제는 자신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서의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됐어요. 아버지가 다시 예전처럼 멋진 건축가로 돌아오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들은 한참 동안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석양은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기마라가 말했던 슬프지만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랐다. 그것은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희망을 품은 풍경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그는 박태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어리석음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건축사무소에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낡은 동네를 되살리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였다. 그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을 설계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비움이 아닌 채움의 건축을 다시 생각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온기로 채워지는 공간.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훈은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이었다.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아버지, 저녁 같이 하실래요?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쏠게요. 강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아빠가 지금 그리로 갈게. 그는 더 이상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텅 빈 속삭임을 찾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제 딸의 목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설계를 꿈꾸는 건축가였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인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설계는 때로는 실패와 상처를 통해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펜을 들고 새로운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의 선이었다.